11월 23일 목요일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게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추석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내일도 오후 1시 미국 시간으로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쉬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으로 치면요, 그게 뭐 추수감사절 때문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거는 경험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특히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은 역대급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의 개장 전에 미국발 먹구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어제 2.9% 빠졌는데 이거는 좀 알맹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적 악재입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자동차에 장착했다, 이런 판결이 나가지고, 그러면 아시겠죠? 미국은 징벌적 뭐 피해 보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2.9% 빠졌는데 이건 굉장히 미국적 악재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 시장에는 반가운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2.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시간 외에 화요일 날 장 마치고 실적이 발표되고 시간 외에서 1% 이상 하락하기에 미국 시장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역시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중국 지역의 판매가 많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여타 지역의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 중국 지역의 수요 감소분을 상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중국 지역의 매출 급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빠졌는데 뭐 두고 볼 일입니다. 이것만 그 증권사 리포트들은 일제히 또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승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휴장이네요. 자, 어쨌거나 엔비디아도 어제 2.5% 빠지는 바람에 오늘 우리 시장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또 후공정 관련주들한테는 심리적으로는 먹구름이 조금 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외 시장 흐름은 무난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시장은 좋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볼까요? 네. 그렇죠. 데일리가 어디 갔죠? 아이고, 제가 지금 데일리를, 아이고, 엉뚱한 데 올려놨군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리포터가 아니고 데일리에 올렸어야 되는데요. 제가 엔비디아 관련한 주가 종가를 보고 올린다고 아침에 서둘렀더니 엉뚱한 데 올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실업 청구 건수부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업 청구 건수가 여기 있네요. 20만 9천 건. 그래서 월간은 22만 9천 건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내려왔다. 여전히 그 노동시장 견고하다. 이게 5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그래, 이전 같았으면 이거 상당히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였을 건데, 뭐, 야, 대세는 이미 끝났어. 금리 이제 인상은 끝이야. 언제 하락하느냐의 문제야. 이런 거 짜잘한 거 이것 가지고 대세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어서 악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 흐름이라서 시장을 둘러싼 기류는 좋다. 그다음에 어제 장중에 변화는 많았어요. 어제 장중에 한때 국제유가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국채 금리도 장중에는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증시에 우호적이다.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는 또 다른 문제인 게 이제 지금 코스피는 무난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문제인데 외국인 동향과 어제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외국인이 팔면 코스닥도 쭉 빠지고 그새 미세한 변동조차 비슷하네요. 그러다가 한시 지나서 쭉 또 순매도가 줄어드니까 쭉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와 정말 외국인 움직임에 장중 움직임에 완전히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완전히 지금 외국인 손바닥 위에 있다. 그 이유가 기관들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장중에 제가 기관 동향을 매매 동향을 체크하는데 체크할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관이 매매를 안 해요. 기껏 있는 건 사모펀드 이순매도는 신규 상장주는 또 열심히 팝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좀 매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매매를 안 해요.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과 네,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죠. 딱 11월 16일 하루만 달랐네요. 외국인이 거의 옛날에 외국인이 중립을 보이니까 투심 매수와 함께 코스닥 지수가 살짝 올랐는데요. 외국인 매매 동향과 코스닥 지수가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매매는 외국인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연휴라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펀드들은요. 이미 이제 연휴 분위기, 연말 분위기에 접어들죠. 다 북클로징하고 자 올해는 끝내자. 내년에 봅시다. 이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뭐라 할까요? 매수도 매우 취약하고 매도도 매우 취약하고 조금만 수급이 움직여도 지수가 크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근데 분명한 거는 최근의 기관 동향들을 보면 매도에 치중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매도를 매매 규모를 확 줄일 상황이 오늘 내일 전개되면 어떻게 될지. 작년에는 이 이튿날 목요일 금요일 다 외국인이 큰 폭 순매수를 보였어요. 작년에는요. 네,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죠. 그래서 지금은 쳐다보는 마음이 좀 한마디로 지금 좀 답답합니다. 답답. 이번 주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상승 종목이 1000개 넘어도 뭐 활발히 보인다. 뭐 주식이 강하게 오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무난한 흐름들. 시장에 뭐랄까 막 좀 알맹이 있는 흐름은 없고 그냥 무난하고 밋밋하고 이런 흐름이에요. 뭔가 이게 그래서 지수도 지금 뭐 제자리 걸음인데 뭐 장래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특정 테마나 업종이 뜨는 것도 없고 시세 연속성이 막 나타나는 종목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 주변에 선수들한테 쭉 연락을 해봐도 다들 입에서 나오는 종목 얘기도 없고 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려면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든지 아니면 기관이 사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고 참 좀 깝깝한 장입니다. 깝깝한 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도 개장 후에 동향을 봐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금요일 날 신규 상장주가 코스닥에 두 종목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봤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그렇다면 금요일 사모펀드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겠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네요.
이렇게 그 신규 상장주를 팔더라도 이 숫자가 크게 나타나면요. 부정적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거, 요거는 신규 상장주를 파는 게 아니고 엔터주를 팔아서 나타나는 일인데, 어쨌거나 이 숫자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은 사모펀드가 대규모 순매도가 뭐 뻔하고, 투신도 매도가 뻔해서, 외국인은 지금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은 코스닥 시장은 일단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실 게 아니라 내일까지 흐름도 같이 좀 봐주시는. 그래서 내일은 좀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서 좀 매수를 오늘 매수할 거 있으면 내일까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고, 매도를 하신다면 오늘 고점에 미리 좀 서두르는 게 좀 낫겠다. 그리고 지금 쉽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자, 그 속에서 질문 주셨네요. 재원의님, 중앙첨단 소재 뉴스 나온 거 어제 나온 거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예, 인수 임박. 보통 회사가 이렇게 임박한 기사를 냈다. 이 회사에서 아마 기사를 냈겠죠. 보도자를 냈든지 아니면 기자가 취재를 했든 임박 이렇게 나오면 거의 뭐 95%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리튬염 생산을 가속하기 위해서 인수를 추진 중인 해당 기업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다. 글로벌 비처금 제조회사의 자회사다. 결국 여기서 연산 한 8,000톤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1,500억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 네, 리튬 플루이드 생산 능력 확보가 자, 여기서 나타난 게 이게 결국 이런 얘기예요. 미국, 중국에 있는 큰 회사의 자회사가 네, 육부라에서 리튬염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다 표현을 보니까 이제 막 완공을 했다. 싱싱한 새 공장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장을 인수를 해버리면 이제 뭐냐, 네, 생산 능력하고 이게 원천 기술까지. 그래서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새만금의 공장을 짓기 있잖아요. 내년 말까지 해서 육보라 인산리튬 공장 2만 톤짜리 2만 톤이면 엄청 큰 겁니다. 짓는데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 불소라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루기 힘든 유독 화학물질이라서 아주 힘든데요. 이 원천 기술까지 확보했다 이런 의미라서 결국 중앙첨단 소재의 리튬염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 회사가 제대로 하는구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미리 그동안 쭉 또 설명해 왔는데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토를 달 게 없겠다. 야, 기술 확보했어? 응, 확보했어. 이제 기술 확보했어. 나 공장 있어. 공장 짓고 있어. 지금 새만금에. 그거 어디 팔 거야? 엔캠에 팔 거야. 우리 모 회사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업구도가 참 이렇게 명확한 회사가 참 드물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도 우리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재 등등만 얘기합니다. 양극재. 우리 시장 항상 우리는 배터리 셀 제조와 셀 조립이라 그랬죠. 셀 제조와 그 직전에 양극재. 우리나라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우리는 항상 당장 성과가 나는 데 치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런 데는 기초과학 아니면 소재 네, 이런 걸 집중돼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걸 들여와서 당장 매출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양극재 뭐 지금 배터리는 천조 수주 금액이 천조다. 양극재도 뻑하면 뭐 조다 수십조씩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다 껍데기죠. 핵심은 다 들여와서 우리의 가공 마진 정도 붙이는
그런 사실은 B쪽 개살구죠. 우리는 곰이고 왕서방은 따로 있죠. 지금까지 이게 우리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요. 업계도 그렇고 이쪽 셀이나 양극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아요. 떠드는 거는 많은데 소재는 하나도 몰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유튜브를 봐도 소재에 대해서는 저보다 모른다. 특히 리튬 같은 거는 저보다 모른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돈은 여기서 다 나온다 하는 거 제가 누차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별 영업이익률도 어떤 순서냐도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쪽으로 올 거다 등등을 감안할 때 최근에 이제 엔캠 같은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전해액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애청자님은 저한테 설명을 자주 들어서 전해액이 뭔지 리튬염이 뭔지 아시지만 아직도 펀더매들 만나보면요 전해액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왜? 전해액의 소재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으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양극재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소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케미칼이잖아요. 케미칼. 자, 그래서 어제 내용은 상당히 좀 알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양밀크님 탄산리튬 가격이 언제 상승할지. 네, 지금 뭐 리튬 가격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만 재고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출하량이나 뭐 등등 여러 지표들은 그렇게 리튬 재고가 뭐 급증한다거나 이런 조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가 왜 대단한가 하면요. 중국의 비아디는 원천 광석부터 전기차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결국은 중국이 이걸 소재 부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옛날로 치면 일종의 반도체로 치면 지금 치킨 게임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일종의 치킨 게임 같은 게 벌어져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달려 있어요. 네. 네. JS 구원님, 큰 손님도 그렇고요. 결국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봤지 않습니까? 하이드로 리튬 이런 데 대해서는 뭐 NET 인증이라든지 터크라든지 뭐 이런 게 객관적인 거는 다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토달 게 없고 문제는 매출.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회사 측에 이건 저는 지금 주주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러고 앉았습니다. 도대체 상장사가 주주와 소통을 해야지. 우리 지금 JS 권님 말씀대로 12BW가 다음과 왔는데 그럼 주주와 소통을 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정말 이 회사는 저도 어떻게 봐줘야 할지 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리포트 써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녹스 리튬을 통해서 리튬 사업한다. 이래서 제가 좀 파봤는데요. 결국 제 예상이 맞네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기자가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핵심은 뭐냐? 재련 사업은 글로벌 초량계 공동으로 진행 협상 중이다. 협상할 일은 없겠죠. 뭐 알베말 이런 데서 뭐 듣보잡하는 한국의 무슨 신설 회사하고 무슨 협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사정하고 있다 해봐야 돼. 재련 사업이라는 게 이게 리파인이죠. 정제. 이게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돈 찍는 면허라는 게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까 리파인이다고 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녹스 리튬도 재련 사업은 2026년부터 투자를 해서 하겠다 하는데 기술이 문제예요, 기술. 이 기술은 특급 레시피거든요. 알부말, 뭐 중국의 간풍 리튬 이런 데는 이 기술을 되게 숨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 DLE,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이런 염호, 특히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요 기술은요, 전 세계 지금 그 선도 기업들이 다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리가 굉장히 기대는 충분하지만 주주와의 소통이라든지 저도 몇 번이나 회사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한번 인터뷰하자 해도 뭐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주주에 대한 태도는 정말 개똥 같구나. 아주 불만이 많은데요. 기업이 기술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술력, 영업, 기술력, 마케팅, 재무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초짜 CEO 전용 대표가 잘 헤쳐나갈지 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의님 그 리튬 추출이 이렇게 추출이라기보다는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몇 년 전에도 미국에 사기치는 뭐 이렇게 하면 리튬을 지금 그 사기들이 다 DLE에 관한 사기입니다. 뭐 이걸 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걸 넣어서 뭐 리튬만 추출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다음 정미디어 지금 자, 그럼 30초 남았으니까요. 30초 후에 개장 방송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